사회복지사 1급 시험 세 번째 시험 과목입니다. 사회복지 정책론 첫 번째 시간을 보게 되고 2교시는 행정론 보고 3교시 때 사회복지 법제론 보게 되는데요. 자, 3교시의 첫 번째 25문제 사회복지 정책론에 관련된 기출문제입니다. 오늘은 벌써 9번째 주제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하는 틀에 있어서 4가지 기준 틀이 있었죠. 할당,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제공을 할지 할당을 분석 툴로 보았었고, 그리고 급여, 현물로 제공할지 현금으로 제공할지 아니면 바우처 또는 기회 라던가 이런 것도 급여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 분석들이 있었고, 오늘은 이어서 복지정책 분석틀 세 번째, 네 번째는 재원과 그리고 전달체계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과 그리고 전달체계에 관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제20회 때 17번이었고요. 기업복지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에는요. 크게 공공재원 그리고 민간재원으로 나누어지는데 공공재원은 일반 조세 그리고 사회보험료 이렇게 크게 2가지가 있고요. 민간 재원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이용료들 있죠. 그것도 민간의 어떤 재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부금도 민간의 재원이고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기업복지도 민간 재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 기업복지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1번 조세 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 아니죠. 그 특정 기업에서 근로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그 기업복지이기 때문에 전 국민 대상의 조세 방식보다 재분배 효과는 낮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지문이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노사관계의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는 게 기업복지이고요.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생산성이 향상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 높여주는 것보다 조세 부담의 측면에서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재분배 효과는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조세 방식이 가장 크겠습니다. 19회 때죠. 14번 기출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재원은 주로 민간 기부금에 의존한다. 아닙니다. 2번 사회복지 재정이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하나는 소득 재분배이다. 맞죠? 2번 정답이고요. 3번 조세가 역진적일수록 역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은 거고요. 누진적이다라는 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조세가 역진적일수록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낮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4번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OECD 회원국가 평균보다 낮고요. 사회복지 재원으로서의 이용료 있죠. 사용자 부담, 그 이용료는 연동제보다 정액제일 때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그 사회복지 이용료, 그 사용자 부담은 정액제, 그리고 정률제, 연동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될수록 또 정률제에서 최종 연동제가 가장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제보다 정액제일 때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은 거죠. 정액제는. 그래서 5번 틀렸고요. 맞는 설명은 정답 2번입니다. 사회복지 재정의 수행 기능 중 하나는 소득 재분배입니다. 18회 때 14번 기출입니다. 사회보험료
와 조세 모두 공공재원인데요. 이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률의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자,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보험료는 소득 상한제도 있기 때문에 역진적이다라는 말은 부자에게 더 유리한 것을 뜻하게 됩니다. 기억 맞는 지문이고요. 니은 사회보험료는 조세에 비해 징수에 대한 저항이 적다. 그렇죠. 세금보다는 내가 기여를 해서 나중에 받을 거라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료가 저항이 더 적습니다. 디귿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모두 소득이 높은 사람이 아무래도 더 많이 부담하는 것 둘 다 맞습니다. 리을 조세는 지불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조세는 부담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보험료는 급여 가치에 따라서 부과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맞기 때문에 정답 5번입니다. 네, 10회 때 16번 사회복지정책 재원에 관한 분석 틀인데요. 자,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인 것 자, 맞습니다. 자, 세금, 소득세에 비해서 이 사회보험료는 소득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물론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는 거는 맞겠지만 상한선이 존재해서 아주 고소득자에게는 어느 정도 일정 선 이상까지는 올라가지 않게끔 그 상한선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부자에게 더 유리한 거죠. 재분배 효과가 낮아지는 역진적이다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1번 정답이고요. 자, 사회보험료에는 조세와 같은 인적 공제가 없어서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거고요. 조세와 달리 소득 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거죠. 어느 정도 선을 넘는 고소득층이 되면 그 이상에 부과되지는 않으니까요. 자,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 자, 4번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국가의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 자, 사회보험료는 국가의 반대급부 특정되어 있습니다. 5번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추정된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옳은 설명은 1번입니다. 14회 때 18번 기출입니다.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을 통해 마련하는 사회복지 재원. 자, 이는 내야 할 세금을 안 내도 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조세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사회복지 재원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역시 14회 때 16번 기출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회보장의 주된 재원은 사회보장세이다. 자,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세라는 목적세가 없습니다. 2번 국민연금기금은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보험 제도는 기금, 펀드로 운영이 되는데 그 운영 방식이 기금이고요. 자, 예외적인 거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빼고 다른 사회보험 제도는 펀드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아니죠. 자, 3번 공공부조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아닙니다. 공공부조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부담합니다. 자, 4번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정부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을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거 맞고요. 더 나아가서 범주적 보조금 그리고 포괄보조금, 일반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옳은 거 4번입니다. 5번에 일반 회계 예산은 기금에 비해서는 운용의 신축성 높은 거 맞고요. 재원의 범위도 넓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일반 회계 예산은 거두드리기 때문에 기금 운용보다는 신축성이나 재원의 범위가 다 넓습니다. 옳은 것은 4번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정책의 전달 체계에 관한 기출 문제입니다. 20회 때 18번 기출이었고요. 자,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 그 민간 영리기관이 사회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례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사회복지 정책의 전달 체계에서는 중앙정부 전달 체계, 그리고 지방정부 전달 체계, 세 번째 민간 전달 체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민간 영리기관이 사회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례는 5번에 개인 사업자가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례, 이 사례가 민간 영리기관이 사회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례입니다. 네, 다음은 19회 때 15번 기출입니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단일화 전달 체계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1번 옳지 않고요. 2번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에서보다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공재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3번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정보의 불완전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차이가 나는 것 맞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4번 질문. 공공부문의 전달 체계는 경쟁 체제가 아무래도 없는 거죠. 자, 민간 부문의 전달 체계가 경쟁 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거고요. 5번에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수급자들에 의한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입니다. 네, 18회 때 16번 기출입니다. 민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80년대에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 맞고요.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비용 절감을 위해서 민영화 도입되었던 것 맞습니다. 소비자 선호와 소비자 선택 중시하는 거 맞고요. 민간의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는 있고요. 4번에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도 민영화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번의 상업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접근성이 높아진다라고 했던 5번이 정답입니다. 네, 16회 때 14번 기출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 국가보조금 지원이라고 아까 나왔었는데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니은, 디귿 항목을 보면 이 국가보조금에는 항목을 지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범주적 보조금이 있고요. 그리고 정한 범위 안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는 포괄적 보조금이 있고, 그리고 범위 없이 지원이 되는 일반 보조금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의 특성 보면 기역의 일반 보조금은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 맞습니다. 중앙정부의 그 예산 일부를 그냥 이관을 해주는 거고요. 지방정부의 그래서 아무래도 독립성이 향상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격차 해소하려는데 목적 있는 거 맞고요. 니은 범주적 보조금은 항목을 지정해서 이거에 쓰세요라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것은 복지 서비스의 전국적 통일성. 그렇죠. 이 지역에서는 이게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이걸로 쓰세요라고 지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통일성과 평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거 맞고요. 디귿 범주적 보조금의 매칭 펀드는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정답 모두 맞기 때문에 5번이 정답입니다. 네, 다음은 13회 때 14번 기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사회보험의 관리 감독은 중앙집권적이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중앙정부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지도, 감독의 주체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자, 디귿 분권화 이후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고 있고요. 자, 리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여기에서는 보건복지부 외 타 부처 복지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자, 마지막 11회 때 18번 기출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중앙정부는 사회통합이나 평등과 같은 정책 목표 달성하는 데 아무래도 유리한 게 맞고요. 자, 이번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서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불리하겠습니다. 오히려 지방정부가 그 지역 주민과 더 가깝기 때문에 욕구에 부합하는 그 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건 2번이고요. 자, 3번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은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영리기관은 이윤 목적으로 하면서 효율성 추구하는 것, 사회복지 기관 중에서도 영리기관은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5번 최근 서비스 생산 및 전달에 있어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중앙정부 외에도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분석 틀, 특별히 그 중에 산물 분석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할당, 급여, 재원, 전달체계 이 네 가지 기준 중에서 오늘은 정책의 재원과 정책의 전달체계에 관한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이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정책론 가운데에서 사회보장의 특징을 넘어서서 이제 공적연금 그리고 뭐 국민연금 또는 기초연금 등 실제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에 관한 기출문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